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일부에 초고가 전세, 전전긍긍, 이게 제목으로 잡히셨네요. 가장 제 눈에 띄네요. 전월세 신고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전월세 신고가 임대인들한테 소득을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5% 상한 이것도 강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지금 갱신되는 건물주들은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몇 년치 3년, 4년, 5년 거 같이 그 금액을 높여서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래서 초고가 전세를 좋은 데는 그렇게 부르실 거라 이거죠. 20억 이상 전세 3년간 4배. 서울, 서초, 강남구가 대부분이고요. 최고 보증금 45억 원에 달한다네요. 세입자 자금 노출거리고 편법증여 조사 가셔야 이제 우려해서. 근데 집값이 이렇게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 20억 이상 전세거리 내용권을 보니까 2015년에 45건, 2016년에 70건, 2017년에 143건, 2018년에 198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20억 이상 초고가 전세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아마 매매를 하면 정부가 굉장히 고가 아파트를 사면 세원 추적을 하니까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해서 전세로 살면 우리 좀 이상한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매매니까 이것은 더 조사를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억짜리 전세에 사는데 이제는 세입자구나, 약자구나, 조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소득자들이, 고사업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입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전월세 또 신고세 하면 그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이렇게 쳐보면 임동성이가 한 거 요약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떤 임대인, 임차인, 정부, 공인중개사, 건설회사 이런 파트별로 해당되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다. 좀 자세히 제가 좀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청약 일정 가을 분양대전 해가지고 이번 주에 1만 가구 있다고 그러네. 15곳에서 9,328가구 일반 분양할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2,508가구 하고요. 3일날 하네요. 또 가장 큰 게 경기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1,010세대 이렇게 보여지네요. 호텔에 들어선 상한제 때 안 나올 고급 아파트 개포 DH 아너이스 가보니 대모산 뷰 초호화 스카이 라운지 해두고요. 2층에 골프장, 3레인 수영장 갖췄고요. 수억 원 금속 예술작품 쏟아부어서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이런 고급 아파트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거죠. 가격을 계속 누르니까.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전이라 이렇게 초호화 고급 아파트가 나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계속 지금 말 나오죠. 근데 장관 회의를 거쳐서 시행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신문지상에 뭐가 안 좋은 게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지라도 10월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내부에서 결정 가능하나 시행 앞두고는 양 부처가 회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양 부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처로서 그런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기 이 정권은 봐보면 정치적인 선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를 저는 이미 하겠다고 이제 했고 실시할 것이다. 다만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좀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겠지만 한다는 데는 문제가 한다는 데는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예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이제 그런 정보고요. 그 다음에 낮은 분양가 아파트 인프라 40제곱미터 초소형 아파트 인기라네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초소형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인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서울권에만 좀 저는 그 초소형 아파트는 투자로서 좀 가치가 있지 않나. 그 경기나 예를 들어 지방은 좀 별로라고 좀 보거든요. 서울 소재권만 소개해 보면 서울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 중에서 전용 40제곱미터가 포함된 단지는 녹본역 이편한 세상 캐슬 2020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노년 아이파크 2020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고독자이 2021년 2월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2020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녹본역 이편한 세상 캐슬 2차의 전용 면적 44제곱 39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인 가구, 그 다음에 뭐 2인 가구, 이렇게 이제 워낙 크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그 50%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특히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제 밀풍 서울 적경지대 부천 부동산 들썩, 서울 적경지역의 규제 소나기를 피해서 몇몇 지역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금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는 한자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의 그 용어를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천이나 부평, 이게 부자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일대에 다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옥길 부천 이게 뭐 가봤는데 아직 뭐 지하철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신도시로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까우니까 조금 뭐 택시 타고 뭐 버스 타고 하면 또 지하철 연결되고 그래서 그 신도시에 대한 효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리미엄도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GTS 역세권 아파트 평당 1200만원대. GTS 역세권이 어디냐면 그 이편한 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인데요. 운정 3지구에 1010가구 들어서는데 GTX A 개통태 삼성역까지 30분, 현관에서 대형 수납 창고 마련해줬다 뭐 이렇게 되졌네요. 이게 이게 가장 큰 효과가 GTX A 노선이 2023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이게 개통이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한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일산 파주가 완전히 한 뭐 10여 년 넘게 그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는데 아마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이게 날아오를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은 그 신칸센 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신칸센 요금 때문에 신도시로 가지 않고 동경에 예를 들어서 초소형 아파트에 산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하철 요금이 싸잖아요. 엄청 싼 편에 해당되거든요.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GTX A 노선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파주 운정이 또 그 일산이 이 지역 일대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한 단계 대폭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뭐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외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일대에 사신 분들은, 그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해 볼 만한 또 실거주로서도 아주 뭐 좋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통호재 시흥 송도 반색 신안산 9월 착공식 열어 GTX B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거 됐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인제 예비 타당성 통과했고 신안산 또 9월 착공식이고 했는데 착공해놓고도 지하철이 물론 GTX A 노선도 착공해놓고 2024년에 개통한다고 했지만 사실 2024년, 2025년 뭐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 대치 팰리스 5천만원 튀어가지고 시아파트 가격 상승 주도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고요. 유리가가 0.04, 분당이 0.03, 평촌이 0.02 오르는 등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잠시 움츠렸던 수도권 주택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신도시에도 가천, 구리시가 0.08 오르면서 경기, 인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런 소식을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봐보면 그 지구 내에 그 똘똘한 한 채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뭐 과천에 아니면 뭐 여기 가보시면 뭐 구리에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구리에 흐름하는 아파트는 안 올라요. 무슨 말씀이 제가 이해됐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거기서 괜찮은 아파트, 우리가 보통 말하면 똘똘한 한 채 할 만한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은평구내에서 똘똘한 한 채,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서 좋은 데만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시다. 이걸 좀 아셨으면 하겠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을 해주시고요. 전화, 문자, 사무실 방문 다 환영합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에,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블로그에, 밴드방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프로그램에, SNS 등에 홍보해드리고요. 공인중개사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홍보해드립니다. 물건을 이렇게 접수받고 싶거나 부동산 소식을 전해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